지금 따뜻한 커피나 차 한 잔 들고 저희와 테이블에 마주 앉아 계신 청취자님, 네, 환영합니다. 늘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는 분들을 위한 오늘의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오늘 우리가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볼 주제는요. 사실 우리의 일상, 특히 1년 중 가장 손꼽아 기다리면서 달력에 막 동그라미 쳐두는 그 시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달력에 동그라미 치는 날이라면 뭐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바로 휴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네. 단순히 산이나 바다로 훌쩍 떠나서 맛있는 거 먹고 시원한 맥주 마시면서 그저 푹 퍼져서 쉬는 그런 평범한 여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흔한 이야기가 아니군요. 오늘 우리의 핵심 미션은 우리의 스트레스를 진정으로 풀고 일상을 다시 살아갈 거대한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그 진정한 휴가의 숨겨진 철학적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자료를 통해 그 본질을 해부해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하고 그 이면을 들여다볼 자료는요. 아주 독특하고 흥미로운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자료죠? 2017년 8월 1일에 그 드넓은 바다 위를 항해하는 코스타 빅토리아 크루즈 만행, 그러니까 일종의 크루즈 탐구 여행 중에 진행된 강연 발췌문입니다. 아, 배 위에서 진행된 강연이네요. 네, 구체적으로는 6454강으로 명명된 내용인데요. 육지와 단절된 바다 한가운데서 그것도 일상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크루즈라는 아주 특별하고 거대한 공간에서 휴가의 진정한 의미를 묻고 답했다는 사실 자체가요. 자체가 오늘 우리가 나눌 대화가 결코 가볍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이 강연 자료의 첫 시작은 질문자의 아주 현실적이고 어쩌면 청취자님도 한 번쯤 해보셨을 법한 고민에서 출발하더라고요. 네, 어떤 고민이었죠? 바야흐로 휴가 시즌을 맞이해서 질문자는 스승님과 함께 처음으로 이 화려한 크루즈 만행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에 오르면서 마음 한구석에 묘한 죄책감이나 의문이 걸려 있었던 거예요. 아, 죄책감이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시선으로 볼 때 이런 크루즈 여행은 너무 사치스러운 거 아닌가 하는 인식 때문이죠. 그래서 이 크루즈 여행을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휴가를 도대체 어떻게 보내는 것이 바르고 의미 있는 것인지 가르침을 청합니다. 아주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네요. 솔직히 우리는 흔히 크루즈라고 하면 그 끝없이 펼쳐진 뷔페나 그렇죠. 먹을 게 넘쳐나죠. 화려한 이브닝 파티, 가판 위의 수영장 같은 럭셔리하고 호화로운 이미지만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의 강연자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관점으로 우리를 안내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답변의 첫 단추에서 아주 중요하고 날카로운 개념적 분리가 일어납니다. 강연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막 혼용해서 쓰는 휴식과 휴가라는 두 단어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휴식과 휴가. 사실 평소에는 거의 같은 뜻으로 쓰잖아요. 네, 자료의 시각에 따르면 현대인들이 이 두 가지 개념의 본질을 섞어 쓰기 때문에 삶에서 엄청난 모순이 발생하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 낭비하게 된다. 이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 자료에 등장하는 아주 생생하고 묘사적인 예시를 살펴볼 텐데요. 그 시장에서 매일 생선을 파는 아주머니의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네네. 휴가라는 거창하고 철학적인 개념이 당장 필요할까요? 아, 그 예시를 읽으면서 저도 머릿속에 그림이 확 그려지더라고요. 과거 우리가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 자료에도 언급되듯이 신발 공장에서 고무신을 찍어내며 하루하루 고된 육체적 노동으로 가족을 건사하던 시절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고무신 공장 예시가 아주 적절하죠. 하루 종일 서서 기계를 돌리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분들의 삶 말이죠. 이 강연의 핵심 전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몸을 뼈 빠지게 써서 생존을 위해 일하던 과거의 시절,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강도 높은 육체적 노동이 주업이 되는 분들에게 일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영혼을 살찌우는 복잡한 휴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필요한 거죠? 그들에게 절실한 것은 말 그대로 기계처럼 닳아버린 육체의 피로를 풀고 근육을 쉬게 해주는 절대적인 휴식입니다. 여기서 자료는 흥미롭게도 이 휴식이라는 것이 어떤 역사적, 사회적 주기를 거쳐 형성되었는지 그 배경을 짚어냅니다. 맞아요. 그 역사적 맥락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 우리 조상들이 밭에서 농사를 짓고 콩을 따먹고 살던 시절에는요. 네, 예전에는 그랬죠. 일하다가 땀이 나고 힘들면 그냥 밭둑에 나무 그늘에 앉아 땀을 식히면서 쉬고 다시 일어나서 일하는 시기였잖아요. 매일매일이 자연의 흐름에 맞춘 일상이고
그 중간중간 육체가 요구할 때 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산업화가 진행되고 거대한 공장과 같은 단체 작업 시스템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완전 시스템이 바뀌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기계의 속도에 맞춰 일하고 일제히 퇴근하는 통제된 시스템이 생겨난 거죠. 자료의 설명에 따르면 이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인간의 몸이 망가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고안된 것이 바로 일주일에 한 번은 육체를 강제로라도 쉬게 해주자는 체계입니다. 아, 강제로라도 쉬게 한다. 이것이 강연자가 분석하는 노동자를 위한 휴식의 근본적인 본질입니다. 즉, 앞으로 다가올 일주일간 다시 기계처럼 에너지를 쏟아붓기 위해 단 하루의 온전한 육체적 쉼을 통해 몸을 가볍게 세팅하는 생존의 과정인 셈이죠. 지금 이 대화를 듣고 계신 청취자님, 여기서 잠시 우리 스스로의 일상을 돌아보면서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합니다. 혹시 당신은 1년 내내 직장에서 고군분투하며 손꼽아 기다린 소중한 여름 휴가나 겨울 휴가를 맞이했을 때 어떠신가요? 네, 다들 어떻게 보내시는지 궁금하네요. 그저 며칠 동안 집이나 호캉스라는 이름의 호텔 침대에 몸을 누이고 밀린 넷플릭스를 보면서 늦잠 자는 것만을 휴가라고 부르고 계시지는 않나요? 뼈 때리는 질문이네요. 이 자료의 엄격한 기준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저 육체가 요구하는 단순한 생존형 휴식을 취해놓고서 스스로에게는 내 삶을 도약시킬 멋진 휴가를 다녀왔다고 착각하면서 귀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지적하듯이 우리는 더 이상 온종일 고무신만 만드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바로 그 지점이 이 강연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화두입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노동의 질적 변화를 이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료에서는 인류, 특히 한국 사회가 단순 육체 노동의 시대를 지나 지적인 능력을 활용해 일하는 시대로 거대한 도약을 이뤄냈다고 진단합니다. 도약이라는 표현이 아주 인상 깊어요. 네, 사무실에 앉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무형의 아이디어를 내고 수많은 사람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소통하는 등 이른바 지식인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지식인 계층이 대다수가 된 사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쉬는 방식도 달라져야겠네요. 강연자의 주장은 명확합니다. 이런 지식인들에게는 단순히 근육을 이완시키고 늦잠을 자는 1차원적인 휴식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차원의 충전, 즉 내면을 채우는 진정한 의미의 휴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 이 도약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육체를 쓰는 노동에서 머리를 쓰는 지식으로의 도약. 그렇다면 우리가 매주 맞이하는 일상생활에서의 휴무 패턴, 그 규칙도 당연히 예전 신발 공장 시절과는 달라져야 앞뒤가 맞겠죠? 당연하죠. 여기서 자료는 현대 직장인들이 너무나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주 5일 근무와 이틀 휴무 제도의 진짜 의미를 아주 날카롭게 해부합니다. 네, 아주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죠. 자료가 제시하는 이 이틀의 휴무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공식을 제시하더라고요. 하루는 자신을 채우는 갖춤의 시간으로, 나머지 하루만 온전한 휴식으로 쓰라는 건데요. 맞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걸 읽고 솔직히 약간의 반항심이 들었어요. 아, 반항심이요. 왜죠? 아니, 5일 내내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머리를 쥐어짜면 더 힘들게 일했는데 주말 이틀 다 소파에 누워서 푹 쉬면 안 되나? 싶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강연자는 지식인의 주말 이틀이 결코 이틀 내내 잠만 자거나 무의미한 유희로 시간을 보내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네, 좀 따끔하더라고요. 지금 그 공식, 즉 이틀 중 하루는 갖춤의 시간으로 나머지 하루는 온전한 휴식으로 써야 한다는 분석은 이 강연의 아주 실천적인 지침 중 하나입니다. 지식인이 이틀 내내 육체적 휴식만 취하게 되면 육체는 편해질지 몰라도 정작 가장 중요한 지적, 영적 성장은 정체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자료에서 말하는 그 갖춤의 시간이란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료의 맥락을 종합해보면 갖춤이란 나를 재정비하고 업그레이드하는 적격적인 행위를 뜻합니다. 5일 동안 바쁘게 조직 생활을 하고 실무를 쳐내느라 미처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놓쳤던 업무의 디테일, 이나 인간관계를 차분히 되짚어보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아, 성찰의 시간이네요. 또한 평일에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소홀히 되었던 가족들과 마주 앉아 밀린 대화를 나누며 정서적인 교류를 회복하는 시간도 포함됩니다. 가족과의 대화도 갖춤의 일부군요. 더 나아가 업무를 하면서 스스로 지혜나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틈새를 발견했다면 관련 서적을 읽거나 강연을 듣거나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며 나 자신의 내면을 촘촘하게 채우는 시간. 그것이 바로 강연자가 강조하는 갖춤입니다. 확실히 다르네요. 이렇게 하루를 나를 채우고 성찰하는 밀도 있는 시간으로 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나머지 하루를 육체와 정신을 온전히 이완시키는 진정한 의미의 휴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과 균형이 생긴다는 통찰이죠. 청취자님, 이 부분은 정말 당장 이번 주말부터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토요일은 한 주간 소홀했던 가족과의 대화, 혹은 나를 위한 독서와 자기계발 등 갖춤의 시간으로 알차게 쓰고, 일요일은 정말 뇌의 전원을 끄고 온전히 쉬는 겁니다. 아주 훌륭한 계획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매주 일상 속 주말을 단순한 방치가 아니라 질량 있게 채워가는 사람들이 맞이하는 1년에 단 한 번뿐인 진짜 여름 휴가나 겨울 휴가는 평소에 생각 없이 쉬던 사람들의 그것과는 스케일과 깊이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 차이가 엄청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자료에는 이 휴가를 떠날 때 주어지는 시간의 길이와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의 기가 막힌 비례 공식이 등장하거든요. 네, 그 공식이 아주 직관적입니다. 강연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양이 곧 우리가 개척할 수 있는 공간의 확장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확장이요? 예를 들어 만약 우리에게 단 하루나 이틀 정도의 짧은 시간만 주어졌다면 어떨까요? 그 시간은 물리적으로 아주 멀리 낯선 곳으로 이동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심리적 여유도 없습니다. 그렇죠. 당일치기나 1박 2일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전에 집 근처 가까운 공원에 가서 이른바 벤또, 즉 도시락을 까먹고 가볍게 산책을 한 뒤 오후에 돌아오는 정도의 짧은 반경 안에서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주말 여행이라고 해봐야 차 막히는 거 생각하면 근교로 나가는 게 한계잖아요. 그런데 만약 3일이라는 시간이 온전히 주어진다면 어떻게 변할까요? 3일이 주어지면 우리의 활동 반경은 획기적으로 넓어집니다.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동해안처럼 제법 거리가 있는 바다나 명소로 훌쩍 떠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아, 3일이면 동해안. 가는데 하루의 시간을 투자하고 그곳에 도착해서 낯선 환경을 온전히 하루 동안 경험하고 흡수한 뒤에 돌아오는데 다시 하루를 쓰는 완벽한 3일의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럼 일주일은요?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일주일 혹은 그 이상이라는 아주 긴 휴가 시간이 통째로 주어진다면 어떨까요? 비행기를 타고 갈 때 3일이 걸리고 올 때 3일이 걸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꺼이 그 시간을 감수하고 바다를 건너 해외라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물리적, 심리적 자격을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일주일이 주어지면 해외로 나갈 수 있다. 사실 청취자님도 공감하시겠지만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스마트폰 앱 열고 항공권 틱틱 검색해서 주말 끼고 가까운 해외로 훌쩍 나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일상이 되었잖아요. 네, 지금은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죠. 대학생들도 방학이면 배낭여행 훌쩍 떠나고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자료는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해외여행의 이면에 숨겨진 마치 뒤통수를 치는 듯한 묵직한 역사적 팩트를 던집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자료가 지적하는 아주 날카로운 맥락이 드러납니다. 자료의 강연자는 조선인, 즉 우리 한국인들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문호가 개방된 것이 한반도의 기나긴 5,000년 역사상 처음 있는 그야말로 혁명적이고 엄청난 사건이라고 강조합니다. 5,000년 역사상 처음이요? 청취자님도 기억하시거나 역사로 배우셨겠지만 불과 몇십 년 전인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일반 국민의 해외여행은 국가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고 굳게 막혀 있었습니다. 특정 목적이 없는 단순 관광을 위한 여권 발급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웠던 닫힌 사회였죠. 와, 5,000년 역사 만에 처음 열린 문이라니. 이렇게 숫자로 들으니까 갑자기 제가 작년에 가벼운 마음으로 다녀온 해외여행의 무게감이 확 다르게 다가옵니다. 네, 그 무게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료에 따르면 그 굳게 닫혔던 문이 80년대 후반에 드디어 열렸을 때 국민 모두가 무작정 다 같이 공항으로 쏟아져 나간 게 아니라고 하죠. 네, 다 같이 나간 게 아닙니다. 계층과 역할에 따라 해외로 진출하는 철저한 순서가 있었다는 주장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 순차적 이동에 대한 강연자의 분석이 아주 돋보이는데요. 5,000년 만에 문호가 개방되었을 때 가장 먼저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간 사람들은 단순히 놀러 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경제적 영토를 넓히고 살림살이를 일으키기 위해 최전선에 서야 했던 기업의 사업가들, 그들의 보좌진,
그리고 국제 무대에서 뛰는 바이어들이었습니다. 아, 비즈니스가 먼저였군요. 그들이 거친 세계 시장에서 땀 흘려 길을 닦아놓은 후에야 비로소 사회를 이끄는 최상위 지식인들이 나갈 수 있었고,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아래 계층의 일반 지식인들과 대중들로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순서가 명확했네요. 강연자가 여기서 아주 강력하게 짚고 넘어가는 사실은 문이 열린 초반에 공장에서 일하거나 육체적 노동을 전담하는 노동자 계층은 물리적, 경제적 이유로 해외로 나갈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강연자는 이를 통해 해외로 나간다는 행위 자체가 초기에는 단순한 유의나 도피가 아니라 앞선 선진 문물을 배우고 돌아와 국가와 사회의 질량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할 지식인들의 중대하고 무거운 임무였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의 강연자가 바라보는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강연자는 우리가 이 5천년 만에 열린 엄청난 기회가 역사적으로 왜 주어졌는지, 그 귀한 시간과 돈을 들여 해외로 나가서 과연 무엇을 보고 느끼고 와야 하는지, 그 진짜 본질적인 이유는 잊어버렸다고 진단하잖아요. 네, 본질을 잃었다는 뼈아픈 지적입니다. 그저 텔레비전 예능에서 멋진 여행지가 나오니까, 남들이 소셜미디어에 자랑하니까 마치 경쟁하듯 캐리어를 끌고 공항으로 달려간다는 거죠. 이 현상에 대해 자료에서는 아주 강렬하고 시각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 그 망둥이 비유 말씀이시군요. 맞아요. 망둥이가 뛰듯이 막 뛴다. 누군가 뛴다고 하니 영문도 모르고 펄쩍펄쩍 뛰는 갯벌의 망둥이처럼 이유 없이 뛰어다니면서 유명하다는 면세점에서 쇼핑이나 하고 남는 건 사진뿐인 인증샷 남기기에만 열을 올린 채 10년 이상 귀한 국가적, 개인적 에너지를 낭비해왔다는 아주 뼈아픈 비판입니다. 아주 직설적이죠. 물론 이게 강연자의 다소 강한 어조가 섞인 문화적 비판이긴 합니다만, 현대인들의 맹목적인 여행 트렌드에 대해 한 번쯤 멈춰서서 생각하게 만드는 묵직한 돌직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 강렬한 비유는 현대의 획일화된 소비형 여행 문화에 대한 강연자의 문제의식을 잘 보여줍니다. 그저 남들이 크루즈 여행이 좋다고 하니까, 그것이 성공의 상징처럼 멋져 보이니까 아무런 내적 목적 없이 유행에 동참하는 태도에 강한 경종을 울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육체 노동자의 휴식을 취할 것이 아니라 지식인으로서 체험을 얻는 휴가를 가져야 하고 5천 년 만에 열린 해외여행의 기회를 망둥이처럼 맹목적으로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면 말이죠. 네, 결론으로 다가가고 있네요. 도대체 우리는 오늘 이 대화의 출발점이었던 크루즈 만행, 혹은 여러분이 떠날 그 거대한 휴가를 과연 어떤 철학적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하는 걸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강연이 도달하는 가장 깊고 철학적인 결론에 있습니다. 강연자는 지식인의 성장에 대해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식을 많이 갖출수록 멀리 봐야 한다. 넓게 봐야 되고 깊이를 봐야 되고 아주 높게 봐야 된다. 멀리, 넓게, 깊게, 높게. 이 시각에 따르면 지식을 갖춘다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에 암기한 데이터나 정보가 많아진다는 일차원적인 뜻이 아닙니다.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핵심적이고 독특한 표현을 빌리자면 그것은 곧 내 영혼의 질량이 좋아지고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깐만요. 영혼의 질량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시적이고 은유적인데요. 강연자가 말하는 이 질량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단순히 지능지수가 높아졌다거나 학위가 생겼다는 뜻은 아닐 텐데 말이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강연의 맥락을 풀어보면 영혼의 질량이란 세상을 이해하는 통찰력, 타인과 사회를 포용할 수 있는 내면의 크기, 그리고 현상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철학적 깊이가 더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면의 크기라. 네, 마치 작은 그릇에서 큰 항아리로 내면의 용기가 커진 것과 같죠. 자료는 영혼의 질량이 커진 사람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물던 좁은 동네, 매일 걷던 좁은 공원의 풍경에만 갇혀 만족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아, 그릇이 커졌으니까요. 맞습니다. 질량이 커지고 에너지가 강력해진 만큼 그 내면의 크기에 걸맞은 더 넓은 세계, 더 깊은 역사와 문화, 더 높은 차원의 다양한 인류를 직접 마주하고 에너지를 교류해야만 한다는 필수적인 법칙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내 영혼의 질량이 커졌기 때문에 그 커진 질량을 담아내고 자극할 수 있는 더 큰 무대가 필요해진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처음 이 대화를 시작할 때 크루즈에 올라타며 이거 너무 사치스럽고 돈 낭비 아닌가요? 라며 갈등했던 질문자의 고민에 대한 해답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명쾌하게 풀리죠. 강연자의 논리에 따르면
꾸준한 갖춤을 통해 영혼의 질량이 커진 지식인에게 크루즈를 타고 망망대해로 나아가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것은 결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얄팍한 사치나 향락이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그것은 높아진 시야와 커진 질량에 맞춰 더 큰 세상의 패러다임을 흡수하고 배워서 내 영혼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키기 위해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아주 바르고 정당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강연작에 강조하는 바가 정확히 그것입니다. 여행의 겉모습이 화려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여행이 나의 커진 영혼의 질량에 부합하는 배움의 장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와, 이렇게 자료를 뜯어보니 여행이라는 행위 자체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다가옵니다. 결국 우리가 휴가를 가서 어느 5성급 호텔에서 묵고 얼마나 비싼 미슐랭 식당에서 밥을 먹느냐가 본질이 아니었네요. 네, 껍데기 불과하죠. 내 영혼의 질량에 맞는 환경으로 과감하게 나아가서 그 낯선 곳에서 무엇을 관찰하고 어떤 깨달음을 얻어 돌아오느냐가 진정한 휴가의 핵심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와 함께 깊은 대화에 몰입해 주신 청취자님, 오늘의 이 심층 탐구 어떻게 들으셨나요? 스마트폰 캘린더에 저장된 다가오는 당신의 휴가 일정이 방금 전과는 조금 더 묵직하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다들 생각이 많아지셨을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일주일에 한 번 컨베이어 벨트를 멈추듯 지친 육체를 달래는 단순한 휴식에만 급급해 왔던 걸까요? 아니면 현대사회를 이끌어가는 지식인으로서 주말마다 나를 돌아보는 갖춤을 실천하며 영혼의 질량을 높여갈 진정한 휴가를 치열하게 준비해왔던 걸까요? 자료의 이 깊은 철학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리고 도발적인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살펴본 역사적 맥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5천년의 침묵을 깨고 초기에는 소수의 사업가와 최상의 지식인들에게만 허락되었던 그 거대하고 특권 같았던 해외여행의 문이 이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정말 축복받은 환경이죠. 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의 국경을 넘나들며 인류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직접 만질 수 있는 단군 일의 가장 축복받은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꾸준한 갖춤을 통해 질량이 커진 영혼을 품고 비행기나 크루즈에 오르는 우리는 어떤 책임을 가져야 할까요? 책임이요? 단순히 멋진 에펠탑이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V자를 그리며 사진만 남기고 돌아올 것이 아니라 이 압도적으로 넓어진 시야와 깊어진 경험을 통해 내가 돌아올 나의 일상, 내가 속한 사회,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 공동체에 과연 어떤 긍정적이고 이로운 파장을 일으켜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낯선 여행지에서 스펀지처럼 흡수한 그 새롭고 강력한 에너지를 어떻게 타인을 돕는 지혜로 승화시킬 수 있을지 이제는 우리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되물어 봐야 할 시점입니다. 여행의 낯선 경험을 내 개인의 만족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향한 긍정적 파장과 책임으로 연결한다. 정말 가슴을 뛰게 만들면서도 깊은 여운을 남기는 묵직한 마지막 화두입니다. 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죠. 이번 주말 혹은 다가올 당신의 긴 휴가 계획을 세우실 때 숙소와 맛집 리스트를 검색하기에 앞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영혼의 질량과 진정한 휴가의 목적에 대해 꼭 한번 차분히 곱씹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분명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만약 그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답을 찾고 짐을 싼다면 분명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내면이 꽉 차오르는 가슴 벅찬 배움의 여행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늘 그렇듯 오늘도 지적 호기심을 안고 저희와 함께 이 깊고 푸른 생각의 바다로 기꺼이 뛰어들어 주신 청취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속 주말과 다가올 휴가에 작지만 강력한 깨달음의 빛이 스며들었기를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와 신선한 시각을 가득 담아 당신을 찾아오겠습니다. 깊이 있는 사유와 함께 오늘도 활기차고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